다만 그 겨울철 네. 수요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좀 주요 변수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혜린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궁금타파 상품타파의 조혜민입니다. 오늘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김광래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번 시간에 천연가스 생산국과 수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국가들이 얼마나 수출하고 생산하는지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탑5 생산국 그리고 탑5 수출국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산국 쪽으로 가보면 미국이 대략적으로 한 9천억 큐빅미터 1년에 네. 러시아가 한 6,700억 그리고 이란이 2,400억 카타르가 1,700억 그리고 중국도 한 1,700억 큐빅미터 정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수출국은 하나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보통 수출을 할 때는 제가 두 가지 언급드렸었죠. 그 PNG, 그러니까 Piped Natural Gas 그리고 LNG, Liquefied Natural Gas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서 집계가 됩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을 해요.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수출 국가입니다. 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압도적인 물량인데 미국은 대부분 생산을 해서 상당 부분을 자국이 소화를 하지만 러시아는 생산은 많이 하는 반면에 소비는 자국 내에서 생각만큼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유럽이나 아니면 뭐 중국 이런 국가들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 외에는 이제 미국이 2위고요. 카타르도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을 하는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동 국가다 보니까 대부분 LNG 형태로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위인 호주는 아시다시피 섬나라잖아요. 네, 섬나라는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물론 뭐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2를 가지고 유럽에다가 해상 파이프라인을 잇기도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든 전량을 이제 LNG 형태로 수출을 하는 이렇게 작용을 하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릴게 아까 생산국가 미국이 9,2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 정도 양이면 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 전체의 가스 소비량이 네. 1년에 5천억 큐빅미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거보다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용할 거를 더 이제 생산한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와,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생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주체가 안 돼서 일부는 그냥 아예 불태워서 소각시켜버려요. 너무 아까워요. 지금 요즘 공급 부족 지금 상황인데 그거를 불태운다고요? 아깝죠. 와,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뭐 그만큼 많이 생산하는 국가니까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전 시간에 보니까 뭐 LNG 수출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수입해오는 미국의 이제 생산량도 좀 주춤하다 보니까 네. 좀 워낙 지금 뭐 가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계절성도 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아주 극명하게 그 수요 패턴이 발생을 해요. 네. 아무래도 겨울에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방 맞습니다. 관련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 일반 가정집 난방 수요 그리고 네. 회사들 커머셜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난방 수요가 네. 이제 발생을 하는 게 겨울철에 하나가 있고요. 여름철에는 반면에 그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천연가스를 통한 전력 생산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전력 생산용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름철 수요가 발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가을철에 내려갔다가 네. 다시 겨울철 수요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계절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네. 이유가 아무래도 그 미국이 셰일 오일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인데요. 네. 셰일 오일 생산량을 줄이면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셰일 가스에 대한 생산량도 같이 좀 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 재고가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계절성을 더욱더 좀 타이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사실 겨울철에 그러면 가격이 좀 상승하고 여름철에도 전력 생산담 때문에 상승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좀 가을이나 봄이 짧아진다고 하면 수요만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네. 나중에는 계속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계절적인 요인으로요. 뭐 사실 요즘에는 날씨가 워낙 추워지다 보니까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뭐 네. 물론 이제 변동성 요인도 있겠죠.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만 나타나 있지만 네. 천연가스는 이제 원자재이다 보니까 뭐 특히나 이제 지수 상품과는 다르게 좀 눈여겨봐야 할 투자 특징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언급드린 그 계절성이랑도 사실 연관이 있는데요. 이것을 판매하는 주체들이나 아니면 이것을 그 재고로 쟁겨놓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그 재고를 예년 수준으로 확보를 해둡니다. 그래서 재고를 소진하는 구간이 이제 겨울철에 발생을 하고요. 네. 봄부터 계속해서 재고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겨울이 만약에 딱 다가왔는데 네. 만약에 예년보다 춥다라고 음. 한다면 갑자기 시장은 어디서 이걸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갑자기 재고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사실 날씨라는 게 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기상청도 틀리잖아요. 네. 전 세계 아무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60일 혹은 90일 뒤에 과연 날씨가 어느 정도일지 뭐 눈이 올지 말지 여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온도가 예년보다 얼마만큼 더울지 혹시 얼마만큼 추울지에 대해서는 혹시 비가 얼마만큼 내릴지 이런 부분은 사실 신의 영역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천연가스 가격을 급등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 최근 가격이 급등한 요인들, 그러니까 공급 차질 때문에 가격이 급등락 하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 추가적인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이유도 이 원인 때문입니다. 결국 아직 날씨를. 겨울철이 그렇죠. 아.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예년보다 더울지 혹은 예년보다 추울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베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와, 이거를 알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뭔가 추울 것 같은 뭐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정확한 근거도 아니고 이거를 알면 정말 신의 영역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올 겨울에 이제 추워진다고 하면 이제 오리털 파카 사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를 사야지 좀 올 겨울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긴 하는데 너무 위험한 발언이었나요? 네. 그럼 가격 변동 요인이랑 뭐 사람 뭐 심리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요즘에는 천연가스가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상승 요인밖에는 없는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예,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천연가스 가격이 왜 올랐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 러시아가 야기한 유럽발 전력난이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의 그 또 호주 석탄 관련된 이슈,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그 전력 가격 상승,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시아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그 LNG 수요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맞물리면서 네. 거기다가 미국은 생산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형국이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재고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 할 거 없이 다들 재고가 예년보다 지금 네.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급 요인들에 의해서 훨씬 더 변동성이 크게 좀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승 요인들을 감안해 봤을 때 네. 일단 그 러시아발 유럽 전력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러시아와 유럽이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유럽이 노드스트림 2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최종 승인을 요구하면서 네. 이제 바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노드스트림 2를 최종 승인할지 여부 이거 하나랑 네. 그리고 지금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할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과연 예년보다 얼마만큼 추울지 여부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복합적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급등할 수도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물론 겨울철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겨울철 수요에 대한 이슈를 만약에 배제하고 본다면 네. 아무래도 러시아와 유럽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리고 네. 전력난이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은 여론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마찰도 지금 이미 중국이 호주산 석탄에 대해서 하역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네. 추가 상승 가능성보다는 네. 밤매수에 대한 조정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그 겨울철 네. 수요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좀 주요 변수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4불대에서 좀 등락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수급 요인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국과 호주 간의 관계가 뭔가 좋아지면 그 공급적인 요인이 조금 더 해소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 하방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겨울을 이제 따뜻하게 해줄 천연가스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투자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 천연가스 선물이라는 게 수급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 꼭 주목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리들의 초단기 탈출을 위해 궁금 타파, 상품 타파.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미있는 상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